오는 13일부터 고3부터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해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부 학교는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풍경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경영난에 감염 우려까지 이중고가 겹치며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하루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교육 현장도 일상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풍경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오는 13일부터 열립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부터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한 달째, 학생들의 등교 개학일이 정해졌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라 교육부는 단계적인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합니다. 오는 13일부터입니다.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20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학년별로 3차례로 나눠 순차 등교가 진행됩니다. 학교 내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초등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저학년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이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닫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에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모든 학생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자가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실이 몇 달째 텅 비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입학식을 온라인으로 한 데 이어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풍경을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3학년 1반 담임 여순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실시간 온라인 입학식이라는 진풍경을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대신 집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합니다. 스마트 기기 터치 몇 번으로 등교 완료.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수강기로 하니까 질문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해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애를 먹는 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저도 같이 옆에서 아이와 앉아서 그 수업을 같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수적인 교과서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건 제가 같이 해줘야 되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인형탈부터 통기타까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색적인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교과서 위주의 전달식 수업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전달이 잘 되고 있을까? 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라프 타일도 준비해 오시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 안팎의 풍경.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등교를 시작하는 13일 이후에도 교육계의 낯선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으면서 어린이날에도 영세 어린이집은 한숨이 깊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로 북적대던 어린이집의 정막만이 감돌고 주인 잃은 장난감과 놀이기구는 멈춰섰습니다. 16명이 함께 생활하던 어린이집은 이제 15개월 영아 1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 부족으로 적자를 거듭하던 소규모 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인천 가정어린이집 100여 곳 가운데 20여 곳이 경영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0에서 2세까지는 정말 작은 아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여파가 더 많이 저희들한테 충격적으로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0세 기준으로 3명이 교사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명이든 1명이 있어도 교사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사 급여, 퇴직 적립금, 사대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장 입장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가정 어린이집.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른바 긴급보육의 수요가 늘어나 원화 10여 명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전국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 하지만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보육 일선의 고충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긴급 보육이지만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하는 우려로 저희들 걱정이 어머님들도 보내시면서도 아마 걱정이 많으시긴 하실 텐데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혹시라도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경영난에 더해 긴급 돌봄 속 감염 우려까지 이중고가 겹치며 영세 보육시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3 학생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대입 일정까지 바뀌었는데요. 고3 학생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하영 기자입니다. 정다현 양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집 앞 산책로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한 뒤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지는 자율학습. 기존 학교에서의 생활 패턴을 잃지 않기 위해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5시나 6시쯤 학교 일정이 마치면 7시부터 11시까지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했지만 집에서는 전차, 가정 자율학습을 전차 해보려고 시도 중이고요.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는 온라인 수업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학교 선생님께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도 제가 필요한 과목,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보충해 나가고 있고요. 김동민 군은 혼자서 하는 공부인 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수능 점수뿐 아니라 학생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데 마냥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일단 집에 있으면은 공부 시간 자체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니까 분위기도 안 잡히고 대신에 이제 학교면은 이제 공부 수업 시간 때문에 공부 시간 자습 시간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분위기도 있고 이제 감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학교에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입시 환경에 놓인 고3. 그에 따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수능 등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 개를 다 집중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유리한 거 한두 개 대입 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의 입시 전략을 정하고 고3 학생들의 경우 내신하고 수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BS 시청을 충실히 하면서 기본을 차근차근 한다고 하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수능 시험이 12월 3일로 미뤄진 가운데 고3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3 학생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수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실제 등교 개학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더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며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등교 일정도 학업에 대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입니다. 불편한 점도 많아요. 학교 못 가니까 이제 따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언제 갈지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반면 등교 개학은 아직 이르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조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갔을 때 또 코로나 확진자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은 처음 하는 원격 수업인데도 큰 사고 없이 진행돼 이만하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학교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개학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화상으로 새롭게 애들 만날 수 있는 거랑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온라인 수업이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제가 많다 보니 생소한 문서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문서를 만들다 보면 갑자기 막 사라지고 집에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하니까.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학생들의 생각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결정됐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2달 넘게 진행된 개학 연기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 환경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개학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개학 연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니까 저는 일단은 건강이 먼저거든요. 다만 온라인 개학에 따른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는 직접 자녀를 챙길 수도 없어 답답하고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EBS 링크를 걸어주고 그걸 들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그 링크를 걸어준 거는 1시간 20분짜리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1.5배속으로 듣고. 그냥 놓고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제가 제공도 못 하잖아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도였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겪기 힘든 거. 선생님 한 분이 20몇 명의 아이들을 다 챙길 수가 없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1대1로 이 아이가 왜 늦었는지, 수업에서 뭐가 힘든지 해봤을 때 어떤 게 어려운지를 1대1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인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개학이 늦어졌으니까 그만큼 진도도 늦어졌잖아요. 진도를 너무 급하게 빼서 애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 없이 엄마가 또 나중에 사교육에 의지하게끔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학교에 개학을 했으니까 와라 해서 출결을 하실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몸이 좀 약하거나 조금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지금처럼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출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다렸던 등교. 시기는 2달 넘게 늦어졌지만 학부모들은 조급해하기보다 꼼꼼하게 하나씩 재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는 학습지 교사들도 눈물 짓게 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 수업해야 하는 학습지 교사들은 수업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창원에서 학습지 교사를 하는 김모 씨. 김 씨의 지난 3월 월급은 고작 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교사급여는 방문 가정의 수나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 수가 석 달 새 40%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학부모들이랑 아이들의 걱정사항도 마찬가지라서 직접 센터에 나오는 건 집합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달을 꼬박 쉬었고 4주를 꼬박 쉬었거든요. 단순히 월급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회원 탈퇴에 따른 환불 비용까지 교사들이 떠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학습지 교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근무하지 못한 일일에 대해 2만 5천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엔 여전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출근한 날짜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내용이 저희 정말로 학습지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이 그렇겠지만 수익에 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 굉장히 크고 반가운 소식은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너무 제공 날짜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다시 돌아올지 확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학습지 교사들의 시름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코로나19 석 달, 교육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졌고 올해 수능은 27년 만에 12월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온라인 수업의 시작입니다. 전국 84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 접속 지연이나 동영상 교육으로 인한 학습 효과 저하 등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출석 체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수가 많아서 네트워크가 잠깐 꼬일 때도 있고 너무 많아서 서버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도 해요. 원격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만든 전남교실온.com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실온.com은 수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도움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통 열흘이 채 못 되었는데 누적 페이지 뷰가 50만이 넘었고요. 실시간 동시 사용자 뷰가 12만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 경북, 부산, 제주 그리고 울릉도까지 전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개학이 지연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능력 시험 일정도 12월로 조정됐습니다. 지난 199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도입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시험이 12월로 연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서로 배려하고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정은 더욱 깊게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